네, 이제 모레면 올해 2019년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이 되네요. 강원도가 온통 눈 세상이 된 걸 보면 이제 정말 겨울 준비를 해야겠구나 싶습니다. 매주 금요일 여행 정보 드리는 시간, 오늘도 권기봉 역사여행 작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울산으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또 울산 하면 이제 동해를 볼 수 있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입고 네, 그 바다를 바라보는 또 네, 그 매력이 있는데 네, 대왕암부터 볼까요? 네. 경주에도 이제 이 대왕암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것은 실제로 이제 왕이 묻힌 릉이라면 이 울산 대왕암은 실제로 이제 왕릉은 아니고 마치 용이 승천하다가 머문 곳 같다는 느낌으로 이제 대왕암이라는 이름을 얻은 아주 좀 기분이 묘해지는 그런 곳이 네. 이 울산 대왕암입니다. 또 이제 용이 했다가 떨어졌다고 해서 용추암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대략 한 100년이 넘은 15,000여 그루의 이 송림을 따라서 이 곳에 가게 되면은 네. 아주 좀 기묘한 느낌과 함께 이 동해바다에 이런 면목이 있었나 하는 느낌을 주는 아주 좀 어허. 신묘한 느낌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 주변에는 또 동해에 이제 이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울기 등대를 비롯해서 뭐 오토 캠핑장 같은 여러 위락시설이 또 주변에 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지금 가족 여행지로도 좋습니다. 저 사진은 어느 계절에 찍은 사진인가요? 저거는 가을에 찍은 거예요. 지금 가을에. 이제 한 보름 전에 제가 네. 갔었는데요. 그때 찍은 겁니다. 네. 이 바닷길을 걸을 수 있는 네. 트레킹길도 여기에 또 마련이 돼 있죠? 네. 좀 독특한 건 포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호미곶이라고 해서 뾰족하게 나와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북쪽으로 이제 뾰족하다면 네. 이 울산의 동구 같은 경우는 남쪽으로 뾰족하게 삐져 나와 있는 이제 이 곳이 있는 곳입니다. 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이 트레킹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계속 이 바다를 한쪽에 끼고 이제 걷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왕암처럼 기암 개석으로 이루어지고 아주 절경이 한쪽으로는 펼쳐지고 또 한쪽으로는 나무 숲이 또 이렇게 낭만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곳인데 크게 네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슬도까지 이어지는 슬도는 작은 섬이 있는데 방어진 방파제로 이어져 있는 아주 좀 낭만적인 길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전설 바위길이라고 해서 전설이 담긴 바위를 따라 걷는 길이 있고요. 또 봄날에는 벚나무, 가을에는 겨울에는 또 소나무로 유명한 사계절길 등이 있는데 각각이 뭐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아주 좀 평이한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가족 여행지로 더없이 훌륭한 곳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뉴스에서 하도 이 소식을 네. 많이 전해드려서 울산에 또 반구대 암각화가 울주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좀 멀리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울산광역시 이제 그 울주군에 있는 곳인데요. 지금은 네. 아주 가까이는 다가갈 수 없지만 지금 사진처럼 강 건너에서 이제 바라다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난 1971년 이 반구대 암각화가 발견되면서 학계에서는 아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석기 시대에 그 수렵 생활을 하던 선조들의 모습이 아주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그림이었기 때문인데요. 네. 새끼를 등에 업고 있는 뭐 귀신 고래에서부터 또 흰 긴수염 고래 등등 각종 고래의 모습, 그리고 멧돼지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고요. 또 특히나 한 10명 넘는 사람들이 나무배에 타서 작살로 고래를 잡는 당시에 이제 사냥하는 법을 마치 가르쳐 주려는 듯 묘사된 그런 그림들도 발견이 됐어요. 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는데 저런 뭐 암구대 반각화만이 아니라 저는 방금 전에 사진처럼 네. 공룡 발자국 화석까지 한반도의 그 선사 시대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또 울산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곳이 참 아름답다는 게 네. 그 역사 속에서 네. 뭐 조선시대라든가 네. 그 역사 속 인물들이 또 이곳을 많이 찾았다 그래요. 맞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마치 시루떡을 켜켜이 쌓아놓은 것처럼 아주 독특한 모습을 자랑하는 곳이 반구대 암각화와 그 주변 지역인데요. 절경에 이제 걸맞게 이미 신라 시대부터 조선 시대 때까지 다양한 그 선비들이 찾아왔던 곳이기도 하고 고려 말에는 포은 정몽주가 유배 생활을 했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여러 이제 성리학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다 보니까 반고서원처럼 아주 유명한 서원도 있던 곳이 바로 이 반구대 일대였는데요. 지금도 가보시면 이 선사 시대의 암각화만이 아니라 고려 그리고 조선 시대의 그 학풍이 하나 이제 뭐랄까 싹 텄던 그런 네. 좀 뭐랄까요 그 깊은 운치의 공간이 또 이곳 아하. 반구대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울산 울주군에 네. 일본식 산성도 있다고요? 네, 바로 서생포 외성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네. 임진왜란과 이제 정유재란 사이에 그 돌격대장으로 유명했죠. 가토 기요마사, 우리 보통 가등청정이라고도 하는 왜군의 선봉장격인 사람이 지었던 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조선인들 한 10만 명 정도를 동원해서 지은 성인데 주변에 있던 조선의 성이었던 마오진 성을 헐어서 이제 지은 일종의 진지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랄까요?
견고하게 지었고 또 올라가 보시면 동해바다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근래까지는 좀 버려져 있다가 방치돼 네. 있다가 이런 좀 부정적인 역사의 흔적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네. 생각의 변화 속에서 지난 한 2000년대 8년 이후에 이제 복원을 해가지고 지금은 관광지 겸 역사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 시켜낸 그런 곳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여기 가서 해맞이도 많이 보신다고 그래요? 네, 해맞이도 이제 많이들 보러 가시고요. 네. 또 봄에는 벚꽃놀이, 또 이제 가을에는 이 단풍 구경, 또 겨울에는 이곳에 이제 눈이 소복히 내리면 또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거든요. 뭐 사시사철 언제든 방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네. 네. 그리고 외솔 최현배 선생의 기념관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말을 네. 지키기 위해 썼던 분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주시경 선생이 이제 운영하던 조선어 강습소를 다니면서 우리 말과 글의 필요성을 아주 깨닫게 됐던 그런 분인데요. 이후에는 맞춤법 통일한 제정에 아주 열심히셨고 또 한글을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는 한글의 기계화 작업도 필요하다 해서 타자기의 연구와 개발 그리고 보급에 아주 힘썼던 분이 이 외솔 최연배 선생입니다. 다만 이 생가나 그 삶의 흔적들이 다 역시나 잊혀져 있었다가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재현 그리고 복원공사를 거쳐서 지금은 외솔 최연배 이 기념관 그리고 네. 생가터가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동네에 가시면 또 그의 흔적을 기리는 따라가 볼 수 있는 외솔 탐방길도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 울주에 가면 꼭 안 먹고 할 수 없는 또 네. 하나가 있잖아요. 네, 바로 언양 불고기인데요. 네. 제가 보름 전에 갔을 때 이 언양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 싶을 정도로 온 동네가 불고기 냄새로 가득 찼었어요. 정말 곳곳이 이제 불고기 집들로 아주 가득 차 있었는데요. 지난 1960년대 이후에 이제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했던 인부들이 이곳에서 불고기 맛을 보고 이제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비로소 이 언양 불고기의 이제 유명세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도 가보시면 3mm 정도 되는 얇은 두께로 썰어서 이 치아가 좋지 못한 어르신들도 네. 즐겨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쇠고기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언양입니다. 네, 언양 불고기까지 오늘은 울산 울주 지역을 좀 돌아봤습니다. 권기봉 역사여행 작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